확실한 거는 좀 하락장에 들어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하고 맞물리면서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좀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들이 좀 많은데 천천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포동, 저는 개포동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20대 때 여기서 과외하면서 알바를 좀 많이 했어가지고 반포랑 개포에서 저는 되게 많이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 제가 여기 드론도 좀 많이 날리고 여러 차례 가면서 조사를 좀 많이 한 곳이죠.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보시면 여기가 개포동이거든요. 개포동은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강남의 입지든 서초의 입지든 한강에서 가까울수록 입지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개포동은 솔직히 말해서 서울의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강남의 끝자락에 있어서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개포동은 좋아요. 왜 좋냐면 새 아파트가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 자체가 요즘에는 파워가 되고 있거든요. 새 아파트가 많아서 되게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30년 후가 된다고 쳤을 때, 뭐 우리가 뭐 그때까지 뭐 쌩쌩하게 살진 않겠지만 30년 후가 된다고 치면은 이 아파트들이 다 노후화되면 그때는 개포동이 인기가 좀 나중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감안하시고 개포동에 혹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다 재건축이 다 됐죠. 새 아파트가 거의 됐어요. 예전에 개포 시형이었던 게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뭐 자이른에도 있고 뭐 요런 것들로 재건축이 다 됐고요. 그리고 아까 뉴스에 나온 게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 와, 이거는 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5,000세대, 6,700세대. 네, 진짜 크죠. 개포동의 최고 대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단지면 또 장점이 커뮤니티 시설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는 커뮤니티 시설이 진짜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커뮤니티 시설에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사전 점검할 때 이제 막 보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지금 막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입주 시작해서 보통 2달 정도 입주하거든요. 그러면 한 1월 말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월 말 사이에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입주가 시작했으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나 월세를 좀 빨리 맞춰야 되잖아요. 못 맞추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마음도 급해지고. 그래서 좀 싸게 던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도 좀 보긴 했었는데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막 2, 5 막 이렇게 나온 거는 가격 순으로 했을 때 맨 위에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이게 2억입니다. 2억, 5억 뭐 이런 건데 6억, 9억, 12억 뭐 5천만 원이 더 사실 낫잖아요. 그쵸? 5천에 210, 이게 최저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방 하나짜리입니다. 방 하나짜리. 여기에서 애들 학교 보내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1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곳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뭐 이렇게 과외방 하실 분들 이런데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적당한 것 같고, 자녀 키우면서 학교 보내기는 이거는 좀 작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A나 B나 뭐 별 차이 없는데 B타입은 발코니가 있네요. B타입이 좀 더 좋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힘들지만, 쉽진 않지만 자녀 키우면서 학교도 보내고 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애기 2명까지도 뭐 보내려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 좀 퍽퍽하긴 하겠지만 불편합니다. 아무리 새 아파트라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 쾌적해지죠. 그래서 혼자 산다 하면은 네, 요걸 보시면 되고, 자녀를 좀 키운다 하면은 70부터 봐야 되는 것 같아요. 5구 타입, 그러니까 85제곱미터가 5구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방 3개, 화장실 2개니까 자녀 한두 명 있어도 네, 요 정도에서는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요런 데서 키우면 더 좋긴 하겠지만 가격이 확 비싸져요. 네,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텐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싼 거는 네, 5천에 210. 이거는 솔직히 혼자 살 때나 좀 가능하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요거 아까 보여드렸고, 그다음 요거보다 하나 큰 게 70.
그러니까 49제곱미터짜리거든요. 21평이죠. 실평수로 한 15평 정도 되는, 네, 요런 겁니다. 주차는, 주차 많네요. 거의 2대인데요. 1.96대. 1.96대면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건 너무 작고, 요 정도 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7천에 240만원.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좀 빡빡합니다. 좀 쉽진 않아요. 좀 고생 하면서 키우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개포중학교랑 개원초등학교인가? 하여튼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를 둘 다 새로 졌어요. 거기에서 새로 지은 초중이 같이 끼고 있으니까 초품화, 중품화죠.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에, 자녀 키우기에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긴 하지만 학원가가 이쪽에 이렇게 있죠. 네, 한티용 라인 쪽에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어서 뭐 가면은 조금 멀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버스 타고 다니거나, 현실적으로는, 네, 부모님이 라이드 많이 해주시죠. 차로 태워다 주시는 어머님들이, 네, 되게 많으십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네, 화장실도 하나고, 조금 작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게, 뭐 키우려면 키울 수는 있는데 조금 작긴 할 거예요. 네, 기존에 사시던 집에 따라 틀린데 만약에 84 살다가 여기 가면은 너무너무 작을 겁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억에 300만원. 근데 뭐 보증금 1억은 그렇다 치고 300만원씩 내고 사는 게 좀 되게 쉽진 않거든요, 사실. 강남 지역 월세는 이제 좀 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전세가 얼마인지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전세가 한 7억 5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싼 동네가 아니라서, 네, 7억 5천. 이러면 일부 뭐 이렇게 전세 자금 대출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도 제 생각에 내 돈이 한 2억 5천 이상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가장 최신축이잖아요, 현재까지. 커뮤니티도 가장 좋고 되게 화려한 아파트다 보니까 돈이 꽤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요거 참고해서 원래 강남권으로 이사 가려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네,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빠르게 거래하지 마시고 급매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만 해도 아직은 매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매매가 530개, 전세가 6613개, 여기 6000개가 넘어요. 월세도 5800개.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10,000개가 넘잖아요. 네, 중복이 있어서 그래요. 네,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전세랑 월세가 되게 넘치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덜 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월까지 알아보시면 새 학기에 들어가기에 딱 괜찮은 시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DH 퍼스트 아이파크 입주가 끝나고 나면 개포동에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너힐스가 좀 전월세가 비싼 편이거든요. 아너힐스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 한 5구 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기에는, 네, 좀 불편하니까. 월세가 3억에 260. 아까 거기는 뭐 1억에 얼마였던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많이 비싸졌죠. 1억에 300이었던 것 같은데 전세가로 한번 볼게요. 전세가. 아까 그 DH 퍼스트 아이파크는 7억 5천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9억 5천. 한 2억이나 비싸죠. 그러니까 요게 원래는 사실은 요게 시세예요. 요게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고, 얘도 원래 최근까지만 해도 한 9억 됐거든요. 근데 확 떨어졌어요. 실거래가 나오나? 네, 한 9억 정도, 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는 요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은 7억 5천이지만 나중에는 9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갱신권 있으니까 2+2에서 4년 정도는 교육시킬 수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올려줄지 어떨지는, 네,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개포에 새 아파트 살고 싶다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12월달, 1월달 요때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좀 싸게 구할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가보세요. 커뮤니티 시설도 한번 보고, 이런데 언제 한번 살아보겠나 라는 생각이 들면 뭐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돈 쓰는 걸 싫어해서 이런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또 한 번쯤 살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하락 관련된 자극적인 뉴스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요 정도까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좀 자극적으로 쓰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봄은 파크뷰 자이는 사실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요 가격에 실거래 됐다고 해서 뛰어가갖고 이 가격에 주세요 하면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매매 가격 한번 볼게요. 5구 타입으로. 5구 타입 보면은 아까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뭐 호가가 제일 싼 게 9억에 나와 있네요. 요건 것 같습니다. 6억 1,500. 근데 요런 거는 중개 거래이긴 한데 약간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떠세요? 여기에 거래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거든요? 이게 정상 거래 같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거래가 없다가 여기쯤에서 거래가 형성돼 있는데 여러분 집이면 요 가격에 파시겠습니까? 지금 호가가 이렇게 다 9억, 최근 실거래가도 8억대 나오는데 6억 초반에 이렇게 매도를 하시겠어요? 그것도 17층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뉴스를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검증을 좀 해보시고 이게 다 6억 이렇게 찍혀야 그게 6억인 거지 이렇게 하나만 띡 이렇게 찍힌 거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에는 어차피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는 뭐 시세라고 볼 순 없어요. 네, 이런 걸 우리 하락했다고 안 하니까.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정릉동 정릉 풍림아이원.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된다. 여기거든요. 단지도 꽤 큰 것 같은데. 2300세대. 단지 크죠? 59제곱미터가 4억 5,700이다. 여기는 그 정도로 좀 떨어졌네요. 네, 요거는 좀 타당하죠. 그러니까 4억 9천이니까 좀 금매로 나오면은 4억 5,700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한 3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좀 이게 금매로 나오거나 사정이 있으면 요 정도 금매는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그것처럼 뭐 8.5억이었는데 갑자기 6.1억 뭐 이런 금매가 솔직히 나오진 않아요. 금매도 이게 정도권 나오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2억씩 떨어지게 요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확실한 거는 좀 하락장에 들어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앞으로 좀 하락을 보고 있는데 하락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확 떨어진다 뭐 이걸 보고 있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상태에서 스무스하게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이게 기간 조정이 함께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요러다가 뭐 완만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급등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저는 이 등락폭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기 요 부분에서 오래 상승했던 거는 다 반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한 10% 정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일 뿐이고 제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량을 거래량을 보면 이게 거래량 지표가 사실 좀 되게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네이버에다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 치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검색을 누르면 몇 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월달 거래량을 보시면 한 2313건으로 좀 많이 줄었죠. 근데 저는 솔직히 2000건 미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 줄은 것 같진 않아요. 물론 한 30% 줄었으니까 많이 줄어든 건 맞긴 맞는데 뭐 어마어마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1월에도 이거랑 뭐 큰 차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000건 안팎일 것 같아요. 11월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22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였죠. 뭐 800건, 1000건 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부동산 하시는 분들 폐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때 가장 힘들었고 이것도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그나마 3000건대로 올라왔었는데 이것도 적은 건데 그거보다 또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번 볼게요. 2016년쯤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보시면은 그냥 그 아무거나 선택해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5천이 제일 적은 거고 10,000건이 넘잖아요. 많을 때는 한 12,000건 되고 그러니까 많을 때는 원래 10,000건 정도 되고 보통 한 5천 이상 5천에서 한 7천 요 정도 돼야 좀 정상 범주거든요. 근데 2023년에 그렇게 정부에서 돈을 풀었는데도 3,000건 밖에 안 됐죠. 그리고 이제 대출 막 푸는 거 줄였더니 2,000건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팍팍 줄고 있으니까 아파트 값이 막 오르기는 힘듭니다. 네, 매수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때만 그런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2015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슷하죠? 네, 15년도 한 15,000, 뭐 적어도 한 5,000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2,000, 3,000 뭐 이거는 거래량이 적어도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015년, 16년 뭐 이럴 때 뭐 본격적인 상승기도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00건씩은 매달 있었는데 지금은 뭐 2,000건밖에 안 돼요. 네, 정말 뭐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5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게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투자하려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하고 맞물리면서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지금 고민 중이신 분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네. 그리고 아까 시드머니 확보하라는 얘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계속 모아가면서 여유를 갖고 좀 느긋하게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기간 조정이 있으니까 좀 조급함은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경제 사정이 되게 좋아서 막 경제 성장 계속되고 국민소득 계속 증가하고 이러면 아파트 값도 쉽게 오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표들이 좀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